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삼성을 노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범용 칩입니다. 규격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이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강자인 삼성과 고객에 특화된 칩을 만드는 순수 파운드리 TSMC의 결은 많이 다릅니다. D램이 범용 칩인 만큼 당연히 그래픽 D램도 범용 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간의 관계입니다. 이 두 기업은 그래픽 D램에서 강고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신만의 그래픽 D램을 마이크론에 생산해 주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만을 위한 그래픽 D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령 GDDR6X는 사실상의 엔비디아를 위한 맞춤형 칩입니다. 기본적으로 GDDR6X는 GDDR6에서 번영된 버전입니다. GDDR6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에 일부 공정이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않은 GDDR6X를 내놓은 것은 바로 엔비디아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간의 그래픽 D램 파트너십에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차세대 GPU용 그래픽 D램인 24기가 BPS GDDR6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기가 BPS는 1초에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목할 부분이 GDDR6의 속도인데요. 이전 GDDR6의 최대 속도는 18기가 BPS였는데 삼성이 24기가 BPS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장족의 발전입니다. 24기가 BPS 정도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만을 위한 그래픽 D램인 GDDR6X보다도 더 빠릅니다. 마이크론의 6X 같은 경우는 속도가 21기가 BPS로 삼성의 24기가 BPS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 엔비디아가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이크론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이 파트너십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아직 파탄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삼성이 또 일을 냈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이 24기가 BPS GDDR6 메모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GDDR6W 메모리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6W는 GDDR6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대역폭과 용량은 2배로 늘린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 제품만을 썼던 엔비디아가 삼성의 그래픽 D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역사, 이런 에피소드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D램에서 마이크론은 항상 절대적인 위상이었지만 최근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이런 징후를 보여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핫하드웨어에 나온 소식인데요. 삼성이 지난해인 2022년 파운드리 포럼에서 언급했던 GDDR7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RTX 50 시리즈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의 GDDR7은 데이터 전송률이 36기가 BPS로 GDDR6X의 21기가 BPS의 2배에 가깝습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2배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GDDR7은 전력 효율도 25%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GDDR 규격의 그래픽 D램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그 HBM과의 격차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삼성은 지난해 GDDR6W, 이 6W 메모리를 내놓았는데요. 이 GDDR6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접목해서 내놓은 게 바로 GDDR6W입니다. 이 6W 는 그 HBM 수준의 대역폭을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GDDR6W는 메모리 칩을 인쇄회로 기판인 PCB가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장착하는 기술로 배선의 패턴을 미세할 수 있고 PCB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패키지의 두께가 얇아져 방열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장착하기 때문에 이 가격도 상대적으로 성능에 비해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HBM 메모리는 기존의 GDDR
메모리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대역폭과 용량을 지녔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래픽 카드 메모리 미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인데요. GDDR6W는 새 반도체 다이를 만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에서 반도체 패키지를 만드는 후공정만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HBM보다는 GDDR6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의 비싼 가격 때문에 적용을 미뤄왔던 GPU 업체 입장에서는 GDDR6W가 특정 조건 안에서 HBM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픽 D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으로서는 개선되고 있는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을 메모리에 접목해서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차세대 메모리를 내놓는 것이라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삼성은 특히 최근에 TSMC에서 패키징 분야 베테랑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는데요. 이런 삼성의 행보와 이런 기술 진보가 무관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리해 보면 최근 삼성의 잇따른 그래픽 D램 출시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강구한 파트너십에 금이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4GBps까지 가능한 GDDR6 출시, 그리고 HBM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GDDR6W 출시, 그리고 가장 빠른 GDDR7 개발 소식까지 삼성이 내놨습니다. 이제 외신에서 엔비디아의 RTX 50 시리즈에 삼성의 GDDR7 탑재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런 삼성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 GDDR7의 경우는 아직 그 국제 반도체 표준 협회 기구가 최종 구격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세대 D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말 개발에 들어갔음을 발표했고 EDA 업체, 소프트웨어 툴 업체죠. 이 EDA 업체인 케이던스도 최근 업계 최초로 GDDR7 검증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이제 GDDR7이 본격적으로 개발 작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제품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급기야 차세대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GDDR7을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 냉정히 보면 RTX 50도 빨라야 내년인 2024년 상반기는 돼야 출시될 제품입니다. 아직 변수는 여전히 많고 마이크론도 GDDR7의 규격에 맞춰서 7X 제품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저울질이 시작됐을 것으로 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도 삼성과 TSMC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만큼 그 실리적인 측면이 강한 그 팹리스입니다. 특히 그래픽 D램을 놓고 보면 삼성의 그래픽 D램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많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 성능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D램만을 만들고 있는 마이크론의 맞춤형 그래픽 D램보다 더 나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결단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